자, 오늘은 3학년 1학기 때 지난 시간에 이어서 2차 방정식 다 끝났고요. 1차 함수, 2차 함수에 관한 이야기. 이게 마지막 단원이에요. 조금만 노력, 조금 더 분발하시고요. 어제 좀 많이 밀린 것들이 있어서 이미 어제 늦게 강의를 올려드리려고 하다가 그러지 않고 이제 오늘 올려드리니까 오늘 한 것과 함께 이제 나머지 부분들 주말 동안 좀 완료하시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이제 정상 수업입니다. 아니 정상이 아니라 학원에서 수업을 진행을 하니까 특별한 일이 없으신 분들은 학원에 오셔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우리 수업은 지난주 일주일 동안만 휴강하는 거고 그대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다 복습을 하셔야 되고, 월요일 수업 전까지 영상 강의를 통해서 나간 진도 다음 진도부터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할 거니까 각각 지금 개인별로 어디까지 얼마큼 공부가 되는지 선생님이 지금 파악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좀 밀린 부분들이 있으면 빨리빨리 하시고, 선생님 생각이 이래요. 물론 뭐 다른 과목도 많이 공부를 하시겠지만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자꾸 밀리고 그렇다는 얘기는 어쨌든 좀 쉬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지 않나. 어쨌든 그렇게 알고 계시고, 지금 1차 함수, 2차 함수, 특히 이제 2차 함수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잘 들으시고 하시고, 이제 RPM 또 빨리빨리 해서 올려주세요. 지금 영상 강의라서 선생님이 다른 얘기는 안 하고 일단 얼른 해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122쪽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1차 함수에 관한 이야기야. 어떤 것이 1차 함수냐? y는 x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x에 관한 1차 함수니까 이 x가 살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얘가 차수가 1차죠. 차수가 뭔데? 문자가 곱해진 개수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x가 하나만 딱 있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다만 변수 x에 대해서 x제곱이나 x세제곱이라든가 또는 x분의 1이라든가 이런 항들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야지만 1차 함수가 된다. y는 x 플러스 1 빼기 ax, 얘가 1차 함수가 되어야 된대. 그래요? 그럼 1차 정리하면 여기에 x가 있고 여기도 x항이 똑같죠. 동류항이니까 1-xa에 x 더하기 1 이렇게 정리한다면 여기 있는 요만큼의 부분이 뭐가 될까? 요게 x가 살아있어야 되니까 절대로 0이 돼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가끔 이런 얘기를 대놓고 대수적으로 묻습니다. 얘가 1차 함수가 되기 위한 조건, a 값을 구하는 게 아니라 조건을 말하는 거니까 a가 1만 아니면 되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자, 그래서 이제 거기 122쪽에 보시면 1번부터 8번까지의 1차 함수 찾는 문제가 교재에 나와 있죠. 그래서 1번 같은 경우 y는 2분의 1 x 플러스 1이야. x가 살아있네요. 그러니까 얘는 1차 함수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나머지 분도 찾아주시면 됩니다. 4번처럼 분모에 x가 있는 건 1차가 아니라고 보셔야 돼. 자, 바로 옆에 9번 보면 함수값이라고 하죠. 자, 예를 들어 fx가 x-3이에요. 이 fx라는 것은 x에 관한 함수라는 뜻이야. fx. 그러니까 x 값이 딱 정해지면 그때의 함수값, f는 이제 함수값이야. 이 함수값이 무엇이다? 그 값에서 3을 뺀 값으로 정해진다. 예를 들어서 f의 4는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여기 4라는 값이 x자리에 4가 들어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똑같이 4를 대입한 값을 계산한 거야. 4 빼기 3. 그래서 답은 얼마? 1.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고, f의 2분의 3을 구하여라. 그럼 여기에다가 2분의 3을 대입하는 거니까 2분의 3 빼기 3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3. 어렵지 않죠? 그대로 대입한다. 그 뜻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같은 방법으로 이제는 2차 함수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오른쪽 페이지입니다. 교재 123쪽이에요. 2차 함수라는 것은 말 그대로 y는 x제곱 어쩌고 저쩌고, 물론 이 앞에 개수가 뭔가가 살아있기만 하면 돼. 0만 아니면 돼요. 그러니까 ax제곱 삐리리에서 우리가 a가 0만 아니면 무조건 2차 함수다. 당연히 얘가 살아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x분의 1 역시 안 되고 x세제곱도 역시 안 됩니다. 2차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높은 차수가 2차다. 그래서 2차 함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얘도 마찬가지야. 2차 함수의 식을 찾는 문제인데, 예를 들어 123쪽에 1번부터 6번까지는 같은 방법으로 모든 항을 봤을 때 2차 함수가 되어야 해. 하면 되겠고, 7번부터 나온 얘기는 식으로 나타내요. 식으로 표현하면 얘가 2차 함수인지 아닌지가 나오겠지. 그래서 7번 보면 반지름의 길이가 x인 원의 넓이. 자, 원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죠?
파이 곱하기 반지름의 제곱이니까 파이 x 제곱이야. x 제곱이 살아있죠. 얘는 그러니까 이차함수가 되는 거야. 이처럼 각각의 식들 어렵지 않으니까 정확하게 몰라서 틀리는 건 없습니다. 정확하게 식을 네모칸에다 x에 관한 식을 나타내시고 그리고 나서 이차함수인지 이렇게 찾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뒤쪽으로 넘어가면 124쪽 넘겨보세요. 124쪽 넘기면 역시 함수값에 관한 얘기야. 예를 들어 함수 fx가 2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 이런 값이 있다. 그때 f의 3의 값은 무엇이냐 라고 한다면 3을 그대로 대입하는 거죠. 2 곱하기 3의 제곱 9 빼기 4 곱하기 3 그리고 빼기 1 요거 계산하시면 돼. 자, 예를 들어 f의 2분의 1이 무엇이냐? 그럼 어떻게 돼요? x에다 2분의 1 대입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2 곱하기 2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2분의 1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서 계산만 하면 돼요. 어렵지 않으세요? 그렇게 계산하시고 그 다음에 굳이 따지자면 23번 이런 게 중요하네. fx가 미지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2x제곱인 것처럼 2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a 라는 이차함수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f1의 값이 2래요. 미지수가 있죠. 조건이 있지. 그러면 a 값을 구할 수 있는 거야. 그런 다음에 f2의 값을 구하라. 이런 식으로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 f1이 2라고 했으니까 f1의 값은 x에다 1을 대입한 값이야. 여기다 1 대입하세요. 2 빼기 1 더하기 a. 그 값이 얼마다? 얘가 2가 된다. 그럼 a 값은 얼마인데? 당연히 1이 되겠죠.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fx가 상수항이 1이야. 그러면서 이제 f2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2 대입하세요. 8 마이너스 2 플러스 1 이렇게 해서 값을 구하시면 돼요. 알았죠? 이차함수 간단한 이차함수의 함수값 문제까지 다뤄봤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차함수의 그래프의 기억, 그러니까 이차함수가 어떻게 생긴 애들인지 그걸 지금부터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니까 그 125쪽에 대표적인 그래프가 하나 나와 있어요. 그걸 먼저 보도록 하죠. 물론 일단 거기 124쪽까지를 화면을 멈추시고 먼저 풀고 그 다음에 공부하셔도 상관없지만 어쨌든 그 다음 얘기는 이 강의에서 계속 이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 있느냐? y는 x제곱 그리고 y는 마이너스 x제곱의 그래프예요. y는 x제곱이라는 그래프, 여기가 x축, 그다음 여기가 y축이 돼 있고, 그다음 y 이퀄 마이너스 x제곱은 x축을 조금 위로 그릴게요. 여기가 y축입니다. 자, 얘를 식을 갖다가 만족하는 점들을 몇 개를 찍어서 우리가 유도를 해볼 건데, 먼저 x 값을 대입해 보는 거야. 자, x가 얼마? 1이면 y도 1이죠. 그러니까 1,1을 지나는 거야. 그치? x 값 대신 2를 대입해봐요. x가 2일 때는 y는 4니까 이 정도. x가 마이너스 1일 때 y도 1, x가 마이너스 1일 때 y는 4. x가 3일 때는 8. 그렇죠? x가 마이너스 2일 때도 마이너스 8이 아니지. 3일 때는 9가 나와야죠. 마이너스 3일 때도 9. 그래서 이 그래프들을 그려보면 쭉 이어지는 거죠. 대략 곡선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의 기형이 그려지면 알 수가 있어. 그럼 반대로 얘는 뭐냐면 주어진 x제곱이라는 값에다가 무조건 마이너스, 즉 부호를 바꾼 거죠. 그러니까 전부 다 음수가 나타나겠지. 그래서 1.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4, 그 다음에 9, 그 다음에 4, 9. 그래서 그래프의 기형은 대략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짐을 알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원점을 중심으로 이 주어진 그래프가 y는 x제곱, 얘는 원점 중심으로 y는 마이너스 x제곱. 그래서 그래프를 대략 그려봤고, 우리 점에도 그 125쪽에도 대략 그래프의 기형이 있는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먼저 아셔야 돼요. 특정한 경우인데, 왼쪽으로 봅시다. y = x제곱이죠. 이때 그래프의 기형이 이렇게 곡선인데 빗살무늬 토기처럼 이런 형태로 그려져 있고, 얘는 뒤집어 있지. 그치? 이런 경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이 경우를 바로 아래로 볼록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얘는 위로 볼록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아래로 볼록과 위로 볼록이라는 것은 수학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부터 맨 처음을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과정을 가게 되면 이런 말들을 문장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수식으로 딱 주어져요. 그래서 아래로 볼록에 관한 표현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의 함수값들, f에 대한 표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미분에 의한 표현, 적분에 의한 표현. 어렵겠죠? 그래요. 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로 볼록, 얘는 위로 볼록. 왜? 얘가 x제곱일 땐 아래로 볼록이고 얘는 마이너스 x제곱일 땐 위로 볼록이야. 자, 왜냐면 얘가 지금 전부 다 양수값이기 때문에 원점 중심 위쪽에서 그려지니까 그런 거고 얘는 아래쪽에서 그려지기 때문에 위로 볼록이다. 그런 특징이 있고, 그 다음에 대칭성입니다. 뭐의 대칭이냐? 얘를 중심으로 좌우 대칭이죠. 딱 접어봐. 맞닿겠지. 그치? 왜냐면 마이너스나 플러스이나 똑같은 마이너스 4나 플러스 4나 똑같이 값을 대입하면 제곱이 되니까 같은 함수값이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얘를 갖다 우리가 y축 대칭이라고 했는데 얘도 그건 마찬가지 성질이야. 이때 얘를 갖다가 우리가 축이라고 불러. 축의 방정식. 그래서 여기서의 축의 방정식은 무엇인가? 바로 x는 0 이렇게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건 나중에 또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이때 이 아래에 있는 이 점을 뭐라 부르느냐? 이 참수의 꼭지점이라고 말을 해요. 꼭지점. 그러니까 얘는 꼭지점이 잡히고 어떻게 될까? 0,0. 얘도 0,0 똑같은 성질을 지니고 있겠죠? 그 성질에 관한 이야기가 거기 125쪽에서 계속 묻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거기서 5번과 6번에서 묻는 얘기는 이거야. 이 왼쪽 함수에 대해서, 즉 y = x제곱에 대해서 x가 0보다 작은 부분은 왼쪽 그래프죠. 오른쪽은 x가 0보다 큰 부분이지. 일단 그래프를 우리는 x를 기준으로 했을 때 x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가면 x가 증가하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x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봤을 때 y 값이, 봐봐, 이때 함수값이 여기고 이때 함수값이 여기고 이때 함수값이 여기면 x가 증가함에 따라 y 값은 점점 내려가는 거죠. 그럴 때는 감소한다고 하고 x 값이 점점 커질 때는 증가한다는 표현을 써. 그래서 축을 기준으로 항상 다르죠. 축을 기준으로 아래로 볼록인 것은 이쪽으로 내려가고 여기는 올라가는 거지, 그지? 그래서 x가 0보다 작은 부분은 감소한다라고 표현하고 x가 0보다 큰 부분은 증가한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거예요. 같은 방법으로 이 왼쪽이 x가 0보다 작은 부분이고 오른쪽이 0보다 큰 부분이지. 그러니까 y = 마이너스 x제곱인 경우는 왼쪽이 올라가잖아. 그래서 x가 0보다 작은 부분에 증가, 그 다음에 x가 0보다 큰 부분에서 감소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 자, 증가 감소에 관한 이야기 잘 기억을 해 주세요. 이렇게 특정한 a 값, 즉 y = x제곱 그리고 y = 마이너스 x제곱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이제부터는 값들을 계속 추가해 나갈 거야. 뭐냐면 x제곱만 항상 나오는 게 아니라 x항, 즉 1차항과 상수항이 막 나올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5 뭐 이런 식으로 다 나올 수가 있지. 그래서 이런 각각의 값들이 어떤 형태로 우리가 변하는지를 하나씩 볼 건데, 먼저 지금 했던 얘네들을 가지고 기준으로 그래프를 다시 한번 그리겠습니다. 어떻게 그리냐면 여기에 x축 가져오고요, y축을 가져올게요. 자, y는 ax제곱이라고 얘기를 할게. 자, 처음에 그렸던 그래프는 뭐예요? a 값이 1인 거죠. 두 번째 그래프는 a 값이 마이너스 1인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a 값이 1이면 그래프의 개형이 어떻게 그리냐면 지금 조금 아까 했던 것처럼, 그죠? 그래프가 이렇게 그래프의 개형이죠. 그쵸? a 값이 1이야. 그럼 y = 2x제곱은 어떻게 될까? 얘가 y는 x제곱이요. 2x제곱은 예를 들어 여기 x 값이 1일 때 y 값이 1이잖아요. 그쵸? 근데 x가 1이면 2x제곱은 얼마야? y 값이 2니까 2 위로 올라가. 그러니까 얘보다 그만큼 2배가 된다는 얘기니까 그래프가 좀 더 좁아지겠죠. 이런 형태로. 그쵸? 3일 때는 더 좁아지겠지. 그치? 이렇게 더 좁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주어진 a 값이 양수인 경우에 대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전부 다 아래로 볼록이에요. 맞죠? 이 원점을 꼭지점으로 하면서 아래로 볼록인 형태의 그래프가 되는데, 이 a의 절대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그래프가 얇아지지. 이때 우린 폭이 좁아진다라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반대로 절대값이 더 작아지면 이렇게 폭이 더 넓어지겠죠. 그러면 함수값이 줄어들기 때문에, 알았지? 그래서 지금 여기 주어진 함수의 형태를 잘 기억을 하시고, 같은 방법으로 a가 음수인 경우에, a가 음수일 때는 당연히 위로 볼록이죠. 그쵸?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점점 폭이 줄어듭니다. 어떻게 할 때? a의 절대값. a의 절대값이 더 클수록 역시 폭은 좁아진다. 근데
절대값이 큰 것과 A값이 커지는 건 좀 달라요. 뭐냐면 자 예를 들어 A값이 0이라고 합시다. A가 0이면 어떤 그래프가 될까? A가 0이면요 Y 콜 0이니까 요거야. 그렇지? A가 0보다 조금 커? 0보다 조금 크면 이렇게 점점 줄어드는 거야. 점점 더 커서 A가 1이야? 1보다 크고 2일 때, 3일 때, 4일 때, 5일 때 이렇게 점점 줄어드는 거야. 반대로 A 값이 0이에요. 그 상태에서 음수가 되잖아? 음수가 되는 순간 점점 이렇게 줄어드는 거지. 그치? 이렇게 휘어져서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A 값만 보자면 A가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점점 벌어졌다가 0이 되면서 점점 좁아지는 그런 형태인데 그런 식으로는 우리는 묻진 않고요. 양수일 때는 무조건 아래 블록, 음수일 때는 전부 다 위로 블록. 그죠? 이거 위로 블록이야. 위로 블록이고 둘 다 해당하는 것이 A의 절대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폭이 좁아지고 작아질수록 폭이 넓어진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축의 방정식은 당연히 Y축입니다. 즉 한마디로 X는 0인 것이야. 이 그래프가 이렇게 바뀌게 되면 여기가 축이겠죠. 그러니까 꼭지점의 X좌표, 꼭지점 좌표가 얼마인데? 꼭지점 좌표는 0,0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축을 정할 거야. 126쪽 그래프를 보세요. 126쪽 우리 교재. 거기 보면 표가 나와 있죠? 거기다 X값에 따라서 각각의 함수값들을 한 번씩 써보세요. 그리고 점을 찍어봐. 알았지? 점을 찍어서 대략 얘가 어떻게 되겠다. 거기 보니까 y 콜 x제곱이라는 함수가 있잖아요. 그걸 기준으로 얘보다 안쪽에 존재하는지 바깥쪽에 이렇게 벌어져 있는지 그런 형태를 우리가 점을 찍어보면 할 수가 있으니까 찍어서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127쪽이 오른쪽 페이지. 이미 말씀드렸어요. A의 절대값이 커지면 클수록 폭이 좁아지고 작을수록 폭이 넓어진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기억하시고 빈 칸은 천천히 채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이 이미 설명을 다 해드렸습니다. 넘겨보세요. 128쪽이에요. 거기 13번 보면 아래로 블록인 게 무엇이냐. 자, 아래로 블록이 뭔데? 위에 거야 할 거. 이거죠. 그러니까 얘가 아래로 블록이니까 어떤 경우야? x제곱의 개수가 양수인 거. 그렇죠? a가 양수인 거 고르는 거니까 거기 보기 중에서 13번 보기에서 기억, 니은, 그리고 비읍 이렇게 세 개가 되겠지? 이런 식으로 거기에 맞는 걸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7번에 보면 x축의 대칭이라는 표현이 있어. 어떤 게 x축이야? 얘지. 요놈을 중심으로 위아래 대칭인 것은 얘 같은 경우죠. y는 x제곱, y는 마이너스 x제곱. 즉 절대값은 같은데 부호가 반대인 거지. 예를 들어 y는 2x제곱, y는 마이너스 2x제곱 이런 것들이 서로 x축 대칭의 관계에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 대칭에 관한 거는 자세한 건 나중에 공부를 할 거예요. 아직 우리가 배우기 좀 힘들어요. 자, 문제에서 19번 문제 하나만 더 볼게요. y는 ax제곱의 그래프인데 마이너스 2,8을 지난대요. a값 구하라? 어떻게? 점이니까 무조건 대입. 만족한다, 성립한다, 무조건 대입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y 대신 8, 얘가 마이너스니까 4a. 그래서 a 값은 2가 되겠죠? 그래서 y는 얼마가 돼? 2x제곱이야. 자, 일단 기본적으로 y는 ax제곱이 딱 나오는 순간 꼭지점의 좌표가 원점이라는 뜻이에요. 다른 항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지. 그래서 x축, y축 이렇게 있을 때 이 그래프는 원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아래로 블록 또는 위로 블록인 그런 그래프인데 마이너스 2,8을 지난다 그랬지? 마이너스 2,8이 어디 있을까? 대략 이 정도 있겠네요. 그럼 얘가 위로 블록이면서 또 올라갈 수 있을까?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프는 이렇게 그릴 수밖에 없겠네. 그치? 그래서 어쨌든 이 점을 갖다가 이렇게 대입해서 여기가 마이너스 2, 여기가 8인 걸 알 수 있으니까 점을 대입해서 계산을 하시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원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기본적인 이차함수의 그래프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고요. 이제부터 일단 이 강의는 여기까지만 하고 바로 이어서 다음 강의로 이 그래프를 조금씩 움직입니다. 왜? 원점에서만 이쁘게 존재하지 않겠지. 이런 데서 그냥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질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하나씩 기본적인 것만 우리가 또 살펴보도록 할 거니까 일단 큰 어려움 없어요. 129쪽까지 하셔서 먼저 숙제를 올려주셔도 되고 다음 강의랑 같이 올려주셔도 되고 어쨌든 이차함수에 관한 이야기 조금 더 공부를 하도록 할 테니까 일단 이 강의는 여기까지만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